미연. 안녕하십니까. 싸움에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대에 출판된 책인데요. 싸움의 법칙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호신보다 적극적인 호신이 자신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태가 위기 능력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싸움의 법칙이랍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또 한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한 번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야. 이게 싸움의 기술에서 나온 이 주인공의 대사였습니다. 요즘 선제 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관한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감시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드 레이더는 철저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촘촘히 감시하기 위해서 북쪽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방어체계,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역을 감시하는 것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X밴드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하게 되겠죠. 왜?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시스템은 굳이 중국을 감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감시망입니다. 이들은 항상 한 번 더 전역을 자기들 레이더권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일부라도 중국 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국에다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바로 이 삼불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 정부가 중국에다 한 약속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한다.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걸 왜 약속합니까? 소위 말해서 주권국가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데 다른 나라와 이런 약속을 우리가 왜 합니까?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굴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군사주권을 외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이게 주권자가 해야 될 약속입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북한의 핵 미사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대답을 하세요. 사드는 북한의 핵이 탑재된 미사일에 대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찌르는 창이 아닙니다. 망군용입니다. 방패용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다양한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2중, 3중의 방어망을 갖추어도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하나 가지고 이런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핵과 미사일만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사드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최우선의 일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필요하면 또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선제 타격, 전쟁을 불러온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적이 핵이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자체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선제 타격은 그 전쟁의 시작을 막는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발사 정보가 있을 때 사전에 타격하겠다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한 발 맞으면 우리는 대응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전에 막지 못하면은 우리 국가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와 적이 확실히 공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확인되면은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다못해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선제 타격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 자위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국제법적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타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국민을 위해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주권 국가들이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위권이 바로 뭐냐? 선제 타격인 겁니다. 자, 우리가 민간을 놓고 봤을 때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경찰청에서 띄워놓은 정당방위의 요건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침해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 선제 타격이 되겠죠. 침해 행위를 도발하지 않을 것, 이것이 더 크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야? 먼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먼저 폭력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가 임박했을 때 그것을 막는 행위가 정당방위고, 그게 바로 선제 타격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능력은 차고도 넘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F-35 스텔스기입니다. 40대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0대 스텔스기 F-35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력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F-35입니다. 왜? 레이더망을 피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날아가서 벌같이 쏠 수 있는 무기가 F-35입니다. 또 F-35 말고도 F-15에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타우루스라는 장거리 미사일도 있습니다. 500km 정도를 날아가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거의 한 6m 정도가 되는 이런 콘크리트 지하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최근에 사거리 800km의 지상 탄도미사일도 우리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에서는 SLBM을 발사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수상함, 다른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당한다고요? 이 무기를 가장 좋은 거는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으로부터의 명백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이러한 무기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왜?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연설을 한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 중에 선택하라는 물음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항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냐 전장이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싸우느냐 항복하느냐가 바로 질문의 요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적의 요구를 수용해서 물러서다 보면 결국 마지막 요구는 최후 통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 통첩은 뭐냐? 바로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화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적에게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단 한 발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우리 남한을 향해서 발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발사를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호한 이러한 결의가 바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경술련 국치일 때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전쟁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36년 동안 이런 평화를 평화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결국 조선의 평화를 위한다는 이런 엉터리 속임수에 당해서 36년간의 구역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선제 타격이란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어떻게 이러한 의지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강한 억제력이 발휘될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 타격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당당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